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XS를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여기는 저희 회사 스튜디오고요. 너무 집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집 같아가지고 한번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애플워치 집중 분석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이폰 XS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봤어요. 이번 키노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또 애플은 굉장히 독보적이다, 혁신적이다, 그런 얘기를 스스로 화려한 수식어를 써가면서 했는데, 정말 이런 수식어를 다 빼고 작년에 나온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아이폰 X과 비교해서 정말 가격은 XS 같은 경우는 $999지만 XS 맥스는 $1099, 거기다가 200만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나, 아이폰 XS가 아이폰 X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이폰 X에는 A11 바이오닉이 들어갔는데 아이폰 12 아이폰 X에는 A11 바이오닉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아이폰 XS는 A12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습니다. 헷갈려. 이번에 A12 바이오닉은 말이 너무 어려워요. 2개의 코어 디자인과 스마트 커뮤니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신경 엔진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그 자리에서 CPU, GPU, 신경 엔진 중 어느 곳에서 작동해야 할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A12 바이오닉은 업계 최초의 7나노미터 칩이고 6.9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갖고 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디자인한 6개의 코어를 가진 CPU로 2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고효율 코어를 섞은 것이고, 또 GPU도 이거는 A12는 A11보다 50% 더 빠르고 그래픽 퍼포먼스에서 대단한 발전이다. 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저는 여기서 애플이 말하는 게 이러한 능력은 적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적수도 없겠지만 이걸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요? 뭔 말이야. 좋다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칩이 달라졌고요. 두 번째, 저장 용량.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64기가랑 256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너무 중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64, 256, 그리고 512 기가까지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XS 맥스도 마찬가지고, XR의 경우에는 64, 128, 256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선택지가 다양해진 건 이번에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배터리는 저 애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봐도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2716mAh라고 그렇게 명시가 됐는데, 이번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런 mAh라는 표현 대신에 XS는 아이폰 X보다 30분 더 오래가고, XS 맥스는 아이폰 X보다 90분 더 오래가고, 아이폰 XR은 아이폰 8 플러스보다 90분 더 오래간다, 이렇게만 좀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왜 정확하게 그 명시를 안 해주지? 네, 그리고 방수. 원래는 IP67이었죠. IP68로 원래는 1m 수심에서 30분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 IP68 등급을 받으면서 2m 수심에서 30분 동안 방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 하고요. 이게 현존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방수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거는 크기, 맥스의 크기 6.5인치, 역대 아이폰 중에 가장 큰 크기. 페이스 아이디 똑같고, 카메라의 경우 제가 외신들을 봤어요. 인디펜던트지는 아이폰 XS는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난해 출시된 모델보다 충분히 개선된 굉장히 인상적인 스마트폰이다. 확실히 올해 가장 놀라운 기능은 그것이 촬영된 이후 사진의 피사계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사용하기에 아주 직관적이고, 그저 피사계 심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슬라이더를 쓸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디지털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아이폰 SE 가격을 크게 내린 뒤 아이폰 XS가 애플이 시장에 출시한 것 중 가장 작은 아이폰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아이폰 SE를 빼면 아이폰 XS가 아이폰 시장에 나온 아이폰 중에 가장 작은 크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소형의 가벼운 전화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좋은 아이폰으로 바꾸기를 고려했던 아이폰 X 유저들은 이러한 검소한 변화에 충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네. ARS 테크니카 이렇게 있나? 여기에서는 애플이 한 업그레이드 중에 가장 수수한 변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카메라의 피사체 심도 조절 효과를 제외하면 이제 경시되고 있는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종류의 새로운 기능도 소개되고 있지 않다. A12 프로세서의 발전이 눈에 띄긴 하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는 아이폰 X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칩의 차이를 쉽게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CNBC도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이폰 XS는 아이폰 X에 비해서 나아진 점이, 강화된 점이 전혀 없다. 아이폰 XS를 손에 쥐었을 때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아이폰 X과 너무도 비슷해서 이게 과연 업그레이드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테크레이더에서는 아이폰 X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울 만큼 강력한 업그레이드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가격이 낮아질 작년의 아이폰 X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길 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신의 비평과 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이폰 X를 갖고 있다면 굳이 XS와 XS Max를 살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A11에서 A12로 발전된 칩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를 정말 소비자가 발견할 만큼 그런 기민함을 가진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디자인부터도 달라지지가 않았잖아요. 골드 색상 추가된 거, 용량이 커진 맥스가 나왔고 그 가격은 200만 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거. 저는 이번에 키노트 영상을 떠나서 사실 애플이 강조하는 그 혁신, 네이버에서 애플 치잖아요. 그러면 첫 줄에 이렇게 나와요. 애플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세상을 만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혁신이라는 단어를 계속 제시하는 건 애플이에요. 하지만 그 혁신에 대한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키노트 영상이건 XS를 떠나서 진짜 문제점은 무엇일까? 네, 공대생이나 이런 업계 관계자들만 알 것 같은 기능과 스펙에 왜 우리 일반 대중들도 열광을 해야 되는지. 그때 키노트 1시간 45분 했잖아요. 보면은 1시간이면 충분했을 그것을 1시간 45분 동안 그렇게 했던 말 반복하고 어려운 용어 다 집어넣고. 어쨌든 대중이 원하는 것은 바로 애플이 갖고 있던 철학이 아닌가 싶어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이 철학과 동일한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잡기 쉽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삶에 더 가까이 와닿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강조했었는데요. 이번 신제품 XS, XR에서는 그런 철학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XS가 아이폰 X보다 좋아진 점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애플이 정말 그 키노트에서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이 든 게, 우리는 정말 이번에 아이폰 XS에 이것을 개선했고 이건 전보다 더 나아진 제품이다. 그건 다시 반대로 말해서 이전 것들은 흠이 있었다, 부족했다, 이런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똑같은 기술을 더 낮게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전에 없던 것, 새로운 것 딱 한 가지만 임팩트 있게 딱 설명을 하면서 정말 그런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혁신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아이폰은 여전히 놀라운 폰이다, 세계적으로 정말 늘 놀라움을 주는 스마트폰이다, 이런 이미지를 점유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영화 잡스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거 SKT 옥수수에서 무료 용어로 풀어주길래 그걸 한번 봤는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미투 제품을 만드느니 우리의 미래에 도박을 걸겠다. 이것이 정말 애플이 그동안 갖고 있던 힘이었고요. 하지만 아이폰 XS와 XS Max, XR에서는 똑같은 미투 제품에서 더 나아진 거를 사실상 크게 느끼지 못했고, 스티브 잡스의 빈자리만큼이나 애플이 갖고 있던 그런 애플만의 가치관, 그 철학의 부재 또한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